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예결특위에 참석을 했는데 여야 의원들의 질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도 변함없이 거침없이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정광석화 같았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편파 왜곡 수사고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드러난 이후에 윤석열 총장의 뜻이 반영된 수사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전지검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른 수사에 비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분명한 이유를 설시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것을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표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다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무혐의 각하 처분 사유에서처럼 이것은 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민성기 의원, 추미애 장관이 저 질문 나올 줄 알고 답변을 하는데 뭘 보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미리 준비된 답변이다. 오늘 내가 나가면 이 질문이 나올 것이고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하고 준비한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그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어제 그제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공격할 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침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지금 질문하는 의원도 민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취지로 질문할 것이다. 이 정도는 뭐 법무부에서 예상을 했을 것 같고요. 그에 또 맞게 그동안에 그 추 장관이 그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정치적이다, 정치검찰이다. 그러니까 총장하기에 부적절하니 사퇴하라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거기다 담아서 답변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민주당의 양기대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법조, 검찰 담당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종 기사를 많이 써서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기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인데요. 저는 짜고 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 짜고 치는 게 맞다고요.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이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국회에서 예. 의원들이 장관에게 질의를 하려면요 사전에 질의서를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질의서를 안 주게 되면은요 저에 대한 답변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료를 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과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해라라고 다 줍니다. 공식적으로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좀 짜고 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미리 교감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네. 있는데요. 이 이제 그 원전 문제에 있어서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있고 부처에는 또 령에 근거해서 또 규칙을 만듭니다. 그 규칙이 어긋났을 때는 내부 감찰을 하고 감사원부 감사를 받는 게 우선적이고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불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다. 누군가 여기에서 어떤 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검찰로 가는 게 정상인데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좀 빨리 시작됐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지적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저 부분은 제가 박진영 부대변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나 우리 박 부대변인께서는 자꾸 저 부분은 월성 1호기 조사 수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책 수사다. 검찰이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좀 감사원에서 산업부가 444건의 자신네들의 보고서, 서류들을 폐기했다. 이거는 자료를 폐기했다라는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갖고 검찰이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저런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공무원들이
위법했느냐, 조작을 했느냐, 자료를 폐기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수사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는 탈원전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말씀드린 서류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규칙 위반인가, 법률적 위반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실제로 부처에서 감찰을 해보면 했잖아요. 나옵니다. 나와서 했어요. 보통 거기에 대해서 위법적 상황이라고 된다면 검찰에 고소를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과도하게 빨리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찰이 다 넘겼어요. 수사 참고 사항으로 이첩을 다 시켰기 때문에 공무원이요 자신들의 보고서를 폐기했어요, 은폐했어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기준이- 이런 거를 검찰이 수사 안 그 하면 뭘 기준이 수사합니까? 대통령 영에 의한 규칙에 의하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령이 우선입니까? 검찰청법이 우선입니까? 아니 법무법이 검찰청 우선입니까? 그게 위법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그 부처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데 이번에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 이야기한 것에 비춰보면은 검찰 수사가 뭐 감사원의 수사 의뢰, 감사 결과 보고서 나오기 전에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과도하게 빨랐다는 이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양기대 의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대요. 국민의힘 측에서 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고발장을 접수한 시점과 감사원의 수사에 참고하려고 한 자료를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날이 지난달 22일로 똑같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고 질문을 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답변을 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고소와 고발에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고소 사건을 우선적으로 먼저 다루는 것이 당사자 간 사건을 먼저 다루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 상식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진행됐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 민주당이나 정부, 여권에서는 검찰이 뭐 이 공직과 관련된 수사만 하면 다 편파 수사다. 지금 이렇게 뭐 이제 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간상의 문제와 순서상의 문제와 이런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하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여기 순서와 실제로 타당이라고 하는 야당이라고 해서 고발하는 곳과의 차이가 존재해야 되는데 똑같은 시점에 정광석화 같이 이루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민성기 의원 보실 때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할 때 그야말로 뭐 수사지휘권도 발동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 라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인가요? 이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 근거로 해서 또 수사지휘권 발동했고 추미애 장관은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전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이 정부의 정책이나 또 고발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에서는 전부 이거는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지금의 국면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뭐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알력, 갈등이 이제 정치적인 쟁점화하면서 여당에서는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할 때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김봉현 씨의 소위 법정 진술, 그리고 그 편지와 관련해서는 곧바로 감찰 조사를 시켰는데 나온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인데 법무장관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일단 공격을 먼저 했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건 초반에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시각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잘 납득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무슨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수사를 하면 이거를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 프레임으로 덮어버린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 감사원의 원전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원전 감사 결과 발표할 때를 보면 그 최재형 감사원장과 소위 여권의 친화적인 감사위원들 간의
그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와중에 소위 타협점이 나온 거죠. 타협점이 나온 거여서 검찰이 어떤 수사 의뢰나 이런 거 하는 거 대신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낸다. 뭐 이런 쪽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발표가 된 것이고 수사 참고 자료가 가면 검찰은 그걸 보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면 그동안의 경과를 차치하고 그 사안, 그 공무원들이 소위 문서를 폐기한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법률적 판단이 거의 나온 거다.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공무원이 위협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산업부에 있는 공무원들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정광석화 같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맞지. 이것을 그러면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우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검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박수 쳐줘야지 왜 이것을 비판을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제가 양보해서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추미애 장관도 조금 지나치게 과단성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 흔히 말씀하시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 쪽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이 검찰 쪽에서도 대검 쪽에서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장서철 소장이 고발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관계는 고발은 아니고요. 고발을 검토했지만 일단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수사 참고 자료, 이 수사 참고 자료를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청와대 전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렸고 징계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포함한 여러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일단 수사 참고 자료를 보내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최재형 감사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또는 동의를 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쪽이든 아마도 윤석열 총장의 이 답변이 공개적으로 나온 그때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기 내년 7월에 끝나고 나면은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 답변 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죠.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 답변에 대해서는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말 어떻게 할지는 윤석열 총장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과 갈등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특수활동비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법사위원들이 대검찰청 찾아가서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검증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질문이 참 많이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야당 의원의 질문에 또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특수활동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국 박상기 장관님은 특활비 쓰셨죠?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로서 그 국정 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직접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장관님, 지난번에 그 1월 25일 날 그 서울 소년원에 방문하셔서 절도 받고 소년원에 햄버거도 주시고 문화상품권도 주고 턱국도 제공하셨는데 이거 업무 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업무 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럼 무슨 의원님은 그런 질문의 근거가 네.
혹시 그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그러시나요? 이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그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해서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1월 15일 날 법무부 특수활동비 내역에 서울 소년원 특활비 291만 9천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291만 원이 업무 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추비도 아니고요.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것은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보라 그랬더니 그 기관의 그 경조사나 뭐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돈이 운영 경비가 있어요. 그 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해둔 돈이 있어요. 네. 그 그럼 소년원에 있는 그 불우한 원생들한테 조금 쓴 거죠. 그 291만 원은 업무 추진비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도 아니란 말씀이시죠? 장관님. 국가 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질의가 아닌 거죠. 무관한 질의가 돼버리신 거죠. 찌라시를 믿는 바람에. 네, 주임님, 주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품격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니돈처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으니까 그 법사위에서 문서 검증을 나갔는데 자료를 안 낸 거죠. 네, 주머니돈처럼 썼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죠? 저도 뭐 보고를 안 해주니 모르겠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점검 중에 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주머니돈처럼 쓰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문서 검증을 나갔는데 자료를 안 낸 거죠. 주머니돈처럼 썼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죠? 저도 보고를 안 해주니 모르겠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이거는 조금 모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예. 검찰청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예.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안태근 씨인가요? 법무부 감찰국장이 검찰국장 시절에 검찰국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그렇게 있던 일이 있었다라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요즘 총장이 지방 순회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답변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찌라시를 맺는 바람에 품격 없는 질문이 돼버렸다라고 야당 의원을 공박을 하고 야당 의원이 배준영 의원인가요? 배준영 의원이 조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품격 없는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유엔태 전 의원께서 우리 주영진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SNS를 하고 검사들에서 공박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경박스럽다 그런 말씀 쓰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장관의 품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는요. 영수증 첨부를 안 해요. 장관이나 어떤 검찰이나 아니면 국회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업무 추진비는 사용 내역서 영수증을 항상 첨부를 해야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 없이 그냥 집행 내역서만 이렇게 첨부하면 돼요. 그렇게 쓰라고 이 정권에서도 예산을 작년에 그렇게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줄였죠. 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보낸 것, 이걸 뇌물로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되면서 상당히 줄였죠. 그래도 2019년도 예산을 보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아직 7천억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 합쳐가지고 180억 쓰고 있어요. 경찰청 861억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국정원 다음으로는 국방부예요. 1,368억 쓰고 있어요. 대략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아직도 국민의 세금 1조 원을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 없이 추 장관 말대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있어요. 이제는 특수활동비 없앴으면 좋겠어요. 업무 추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곳에 저러한 눈먼 세금을 다 투명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그 특수활동비라는 이제 그 명칭 자체도 없애야 된다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사실 이 특수활동이라는 게 정보, 수사를 위한 외적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 첨부를 못하는 부분인데 과거의 관행이기도 하고 저는 현재도 일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특수활동 비용을 조직유지비, 품위유지비로 사용되는 사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국장이 용돈 주듯이 하면서 하는 관행들 또 어디 가서 흔히 하는 우리 금일봉 주듯이 주는 관행들 이런 것들이 일부 권위적인 조직에 남아있고 검찰에 아마 그런 관행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관행 해소 차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부대변인 그 말씀하실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하실 게 검찰국장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에 주어진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시절에도 그렇죠. 그게 예.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 당시 법무부를 검찰청 예. 중심들이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또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예.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민성기 의원, 네. 추미애 장관의 답변 스타일, 국회에서 답변 스타일, 추미애 장관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실제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 한 푼도 안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확인 질문 들어가니까 내가 알기로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야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또 하나 오늘도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으니까 조사까지 한 거죠. 주머니 돈처럼 쓰고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건 제가 아직 보고를 받아서 잘 모르겠고요. 이런 답변은 좀 섣부르게 미리 단정하고 하는 건 아닌지. 뭐 이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해야 될 내용들을 너무 흥분해서 상대편을 공격하거나 상대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세게 나가면 상대편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지 이런 식의 전술을 구사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세균 총리도 한 말씀 하셨죠. 예. 윤석열 총장은 자숙해야 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아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총리의 얘기를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데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뭐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또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 답변에서 좀 보셨을 텐데요. 이왕 민성기 의원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정세균 총리가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검찰총장의 그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추미애 장관은 이제 내각에서 저와 직접 일을 하는데 그 추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점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정세균 총리가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좀 들어야 할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두 분 다 예. 정부에 있는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임명직 공직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곤한 상황은 저는 뭐 좋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분들이 국회에 나오셨을 때는 한없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대표 앞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상당히 많은데. 그 이제 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 보장을 이 정부에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이 검찰 개혁에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주 장관인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두 분의 갈등과는 별개로 사회적 이슈로서 검찰 개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들을 두 가지 균형에 맞춰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권의 차기 주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정세균 총리도 여전히
잠재적 카드이면은 뭐 틀림없죠? 의미는 아주 예. 중요한 카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총리시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대권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여론조사도 빼달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3후보라는 이런 것까지도 아직은 좀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말이죠. 오늘 서민 교수, 기생충학 교수로 유명한 서민 교수가 아마 국민의힘 쪽 초선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된 그쪽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했는데 지금 SNS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의 야당은 탄핵 때 쇄신을 했어야 한다. 반성하고 쇄신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다. 바른정당이 쇄신하겠다고 했는데 지지를 못 받았고 다시 들어올 때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큰 제목으로 뽑혀서 SNS에 돌고 있는데 결국 야당의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의 탓도 있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성 위원 좀 보셨습니까? 뭐 기사로만 예. 보고 이제 녹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와 언론이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일단 국민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국민을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은 모이기만 하면 국회의원들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데 정작 흘러가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만나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은 잘 모른다. 그래서 국민 역할 제대로 하려면 국민들도 공부하고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탓도 있다. 지금 이게 제목으로 뽑혀서 SNS에 상당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탓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국민들은 항상 다 보고 계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표장에 나가서 항상 심판을 잘 하시죠. 지금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 여당이 본인 표현대로 하면은요,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막 나가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국민들 탓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야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지지율이 낮은 거고요.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겁니다. 국민의 탓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국민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국회의원 하는 게 뭐냐 세비 아깝다고 하며 국회의원 무시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그 얘기는 빼고요.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 띄워주는 바람에 국민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는데 국민이 주인이 되려면 정말 정치에 좀 관심 가지고 이쪽 잘못에 대해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할 수 있을 때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 정부의 그 난공불락의 40%대의 지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했네요. 이게 실제로 뭐 여당이 뭐 늘 잘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저희도 뭐 비판받고 성찰해야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대안색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금 상황이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민 같은 교수 같은 분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사실은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민주주의는 원래 약간 중우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주 똑똑한 철인 정치인이 나서서 이것을 막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독재의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소수 엘리트들이 과도하게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치권에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는 저런 방식들은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들어보면 서민 교수의 발언의 취지는 알겠어요.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인 되려면 흘러가는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잘 모르면서 이른바 인상 비평하는 것 아니냐. 국민이 국민 노릇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흔히 말하는 이게 또 언론 탓할 수도 있겠죠. 서민 교수가 끝나고 나서 또 이 기사 보고 언론이 잘못 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민 교수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들 그리고 글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맥락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서로 여와 야로 나눠서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확증 편향을 갖고 우리 편이 아닌 남이 하는 일은 무조건 비판하고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옹호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담은 것 같은데 오늘 좀 그 공개 강연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너무 표현이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향신문 칼럼도 지난 5월에 잘렸다 이런 표현도 오늘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서민교 교수의 오늘 발언, 서민교 교수가 추가로 뭔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서민교 교수하고도 한번 인터뷰할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